역학 시스템에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볼게. 우리가 예전에 속도라는 걸 배웠고 변이 같은 거 배웠고 벡터 스칼라 구분하는 거 배웠잖아. 이 장은 이것만 집중을 잘하면 된다. 힘과 물체의 속도 변화. 접근을 이걸 잘해야 돼. 자, 이 둘 다 모두 힘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모두 방향이 있는 벡터야.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는 애들은 방향이 일치한다, 그렇지 않다에 따라서 그들의 물리적 변화값이 결정이 돼. 어떤 물체가 있는데 봐봐.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어디든 간에 그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 일어나요. 그렇지. 잘 봐봐. 내가 이렇게 속도를 표현할게. 이게 누구라고? 속도. 물론 그 물체엔 질량도 있을 거야. 이게 M이 뭐라고? 질량. 자, 이런데 지금 이걸 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 해석은 어떻지? 미터 퍼 세이클. 그러니까 해석. 이건 단위. 1초당 그렇지. 몇 미터 가느냐 이거잖아. 어디로 몇 미터 가느냐.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물체의 어느 방향이라고 잡는 거야? 운동 방향이라고 잡는 거다. 운동 방향. 자, 커다랗게 생각해봐. 운동 방향은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되게 많아. 북쪽, 남쪽, 서쪽, 동쪽, 앞으로, 뒤로, 위아래 되게 많지. 근데 간단하게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지. 이게 벡터잖아. 우리가 표현하는 거.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잖아. 네. 그런데 여기에 얘가 들어온단 말이야. 얘를 여기다 딱 갖다가 접속시키는 거야. 만약에 힘이 운동 방향과 일치하면 물체의 속도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렇지. 당연히 물체의 속도는 증가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만약에 반대면 어떻게 될까? 감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속도는 자꾸 줄 거야. 이러면 물체의 속도는 감소할 거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 잘 생각해봐. 니들이 보기에 이쪽이 우측이다, 우측. 물체가 우측으로 달리는데 힘은 좌측으로 작용해. 그럼 얘가 속도가 어떻게 된다, 점점점? 줄어들어요. 줄었어. 힘은 계속 작용해? 그럼 0이 오겠지, 0. 예. 그러다가 이렇게 가겠지. 예. 늘을까, 줄까? 늘어요. 그치, 일치하니까. 힘은 계속 왼쪽이잖아. 이해 갔지? 예. 그렇다면 힘이 0이면 힘이 없으면 1초. 물체의 속도는 일정. 그렇지. 그거 무슨 운동이라고 해? 금속 운동. 이 과정을 가지고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데 여기는 벡터의 합이 좀 필요해. 그래서 너희들 방향이 되게 많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중력의 물체의 운동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두 방향인 경우를 찾을 거야.
알았어? 한쪽 방향, 일직선상이 아니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두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는지 볼 것이다. 먼저 거기 보면 중력과 역학 시스템이란 말이 있는데, 자, 이곳이 뭐냐면 지금은 단순한 수직 운동만 볼 거야. 먼저 중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정확히 설명하자. 누가 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그렇지. 자, 이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구하는 게 제2법칙이야. 운동 제2법칙 배웠어? 아니요. 배웠구나. 운동 제2법칙이 사실 이거는 조금 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른 학원에서 한 그 수업을 가서 보세요. 운동량, 충격량 수업이 올라가 있거든. 그걸 확인해 보면 운동 법칙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 그거 꼭 확인해. 이 힘을 이렇게 구해요. 힘을 F라고 칭하고요. F는 이렇게 구해요. MA. 배웠네요. F는 MA예요. M이 뭐였어요? 아까 저기서. 질량. 기본 단위 뭐죠? 킬로그램이죠. A는 뭘까요? 물체의 속도 변화. 그게 누구예요? 가속도. 이렇죠. 단위는 유도 단위. 1초당 몇 미터 per second씩 변하느냐. 이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F는 MA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 중력이 저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다시 말해서 중력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F는 MA 하지만 이 중력장 안에서의 공간상이야. 수직에서 떨어지는 물체. 알겠어요?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어떻게?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이건 예측할 수 있지,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중력은 항상 어디 방향이라고? 지구가 물체를 당기니까 지구 중심 방향이잖아. 네. 지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올라가면 속도가 늘까 줄까? 줄어요. 중력은 아랫 방향인데 운동이 위쪽이니까 자꾸 줄겠지. 근데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속도가 늘어요. 빨라져. 이건 늘겠지. 이런 거라니까.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공간상에서 이렇게 늘거나 줄는 애들의 속도 변화가 모두 동일하다는 거야. 그게 가속도잖아. 얘가 다 이걸로 동일해. 초당 9.8m per second씩 줄고 느는 걸로 동일하다고. 알았어? 이걸 중력 가속도라고 하잖아.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중력 가속도. 그래서 뭐라고 쓰냐? F는 MA. G. G.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야. mg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커다란 가속도 개념 속에 공간상에선 특정 가속도 G가 들어가는 거야. 걔는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G야. 이것은 왜 G라고 확인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뉴턴 아저씨가 얘를 발견하게 되거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내. 근데 이 두 힘이 F1이 있고
F2가 있는데 이 둘 관계가 이래. A가 B면 B가 A다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작용점이야. 잘 봐, 이런 얘기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누가? 물체가 누구를 당긴다? 지구를 당긴다는 게 작용 반작용 개념이야. 그런데 봐라. 이 힘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이 힘을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어. 거리 제곱분의 두 물체 질량의 곱으로 정의를 했거든.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야. 그냥 보기만 해, 이거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이 사람이 발견한. 만물은 서로 이렇게 당긴다. 이렇게 봐봐. M1이라는 물체가 있고 M2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들의 거리가 스몰 r인 거지, 거리가. 그러면 둘은 이 힘이 작용을 하게 돼. 근데 그 힘의 크기는, 방향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봐봐. 여기 있으면 이게 있다는 건데, 얘를 우리가 A라고 얘를 B라고 한다면, 이 노란색은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누구를, B가 A를 당긴다고 얘기하는 거야. A의 작용점이 있으니까, 이 빨간색은 A가 B를 당긴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인데 크기가 똑같아. 뭐로? 이거로. 그게 만유인력이라고 이 사람이 발견한 거야. 이거를 지구와 물체로 끌어들여봐. 지구와 물체로. 그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엄청나게 큰 지구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이 분필 두께 있지? 이게 대기권이야, 대기권. 이게 지구라면 이게 대기권이라고. 이 안에 사과나무 찾아봐.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이해 갔어?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 거의. 그러면 그걸 니들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왜? 보기 쉬우라고. 이 사과 이렇게 보기 쉬우라고. 이해 갔어? 이게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일까? 지구가 사과를. 그렇지. 지구가 사과를, 이걸 중력이라 한다고, 우리가. 그러면 어딘가에는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도 있을 거야.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겠지. 힘이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얘는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당겨오는 건데, 얘는 질량이 너무 커서 안 당겨가는 거야. 알겠어? 이걸 이제 우리가 운동량 쪽에 가면 뉴턴 운동법칙으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바로 이 노란색이 힘이 뭐라고?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얘를 지구 질량이라고 잡는다면 얘는 누구 질량이 되는 거지? 사과 질량이 돼서 이게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야. 그런데 말이야, 지구가 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 불렀지? mg라고도 하잖아.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mg야. 둘이 같은 힘이야. 누가 지워지니?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중력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물체의 질량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 행성의 반지름하고 그 행성의 질량에 비례해서 가속도가 변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지구는 9.8인데 만약에 달로 가면 달은 지구보다 질량이 커 작고? 작겠지, 당연히. 반지름도 작겠지. 중력이 작아. 6분의 1로 작다고 해. 가속도도 그만큼 작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 달에 가거나 지구에 가거나 동일하게 떨어져. 근데 달이 먼저 떨어질 거야. 가속도가 커서. 알았어? 달은 천천히 떨어질 건데, 중요한 건 볼링공과 탁구공을 떨어뜨리든 뭐 새 깃털하고 쇠구슬을 떨어뜨리든 간에 공기와의 마찰이 없다면 지구든 달이든 동시에 떨어져. 질량과 상관없다고.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야. 알았니? 그러면 잘 봐. 우리가 지금 내용을 쭉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체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운동이 있어.
속도가 어떻게 되겠다? 점점 빨라지겠다. 물론 이거에 조건이 있어. 처음 속도가 0이어야 돼. 이거 뭐냐? 가만히 놔야 된다는 거지. 툭.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 공기 마찰을 무시한다. 그럼 일정한 무슨 운동을 하겠어? 등가속도 운동. 자, 봐라. 등가속이라는 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거지. 이건 뭐가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중력. 그렇지, 힘이. 그래, 저거라니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계속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고. 너네한테도 내가 시험 볼 때마다 10점씩 점수를 계속 주게 되면 니들도 점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지. 너조차도 빵점인데 내가 10점을 줘버리면 얼마야? 10점이지. 그대로 이제 두 번째 시험일 때 10점 갖고 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또 10점을 줘버리면 20점. 아무것도 공부 안 해도. 오. 일정하다는 건 그런 걸 말해. 이거를 이렇게 써. 이걸 자유낙하라고 한다. 알았니? 얘들은 수직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뭐하고 뭐가 일체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떠냐? 일치하겠지. 그래서 속도가 자꾸 빨라진다고. 그럼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프가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처음에 0이잖아.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자유낙하 운동. 이게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지 얼마? 기울기 일정하다고. 직선의 방정식 불러봐. V는 몇 T? 얘 기울기가 9.81이잖아. 예. Y는 AX 플러스 B잖아. 아, 8T. 네. 이게 T고 이게 V니까 그럼 이 T에다가 초만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 거야? 그 초에 속도가 나오겠지. 세로축이. 네. 이해 가니? 네. 자, 계산하기 쉽게 G를 이렇게 잡아줄게. 알겠어? 자유낙하 운동이야. 그러면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 처음 속도 얼마다? 0. 그 다음에 공기와의 마찰은 1. 무시한다. 그래서 얘는 이 말이 나오면 너희들은 머릿속에 이 그래프가 딱 떠올라야 돼.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뭐다? 일정하다. 아니, 점점 더 늘어난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V는 몇 T? 9.8T. 보고 있지 마. 10T. 10T. 이해하니? 됐지? 네. 예. 시간이 1초일 때 속도 얼마일까? 10. 그때까지 0부터 1초까지 응? 네. 1초 10까지 평균 속도 얼마일까? 처음은 0이고 1초 때 10 됐어. 평균. 그렇지. 그때까지 평균이 얼마라고? 5. 이게 평균이었던 거야. 5야. 그러면 거기에다가 낙하 거리가 나오거든? 그 평균 속도 5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야? 1초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낙하 거리가 된 거야. 이게 이 면적이었던 거지. 이 등가속에서는 무슨 속도에다가 평균에다가 뭘 곱한다? 시간의 변화를 곱하는 게 이게 이동거리였어. S. 뭐 지금은 하이트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막 휘둘러 썼는지 알지? 스펠링이 안 들키려고. 근데 벌써
스펠링 안 한 친구들은 맞구나 이렇게 알걸. 맞아요. 고마워. 그러면 2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냐? 이럴 때 20. 평균 속도 얼마일까? 됐는데요. 10. 15. 10이지. 왜요? 0하고 24인데 네. 0부터 2초까지잖아. 0부터 여기가 0인데 이 시간일 때 여기 속도가 나오면 둘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무조건. 그럼 얘는 10m/s 곱하기 뭐가 되니? 2초. 그래서 몇 미터? 20. 20m가 낙하했구나. 자, 3초가 봐. 몇 미터/s야? 30. 평균 속도 얼마나? 15. 그럼 15에다가 얼마 그렇게 3초로 곱하는 거지? 네. 45m. 잘 봐. 야, 1초 때보다 2초 때가 거리가 몇 배 커졌냐? 네. 4배. 1초 때보다 3초 때가 거리가 몇 배 커졌냐? 9배. 뭔가 감이 오냐? 4배. 4배. 이건 몇 배? 9배. 이건 2의 제곱. 이건 3의 제곱. 2, 3이 뭐냐고. 아. 이걸 배우는 게 물리완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이 일정한 등가속에서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이동거리라는 것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똘똘한 친구들은 4초일 때는 몇 배 커질까? 16배 커지겠지. 예. 누구에? 5m에. 예. 그래서 몇 미터 나와? 80m 나와. 오. 오. 해봐. 4초 때 얼마겠어? 40. 평균은 20. 곱하기 4. 160. 자, 이렇게. 알겠냐? 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고. 머리가 좋은 애들은. 아하. 아, 우리 애는 해당 사항 없는 거고. 칭찬을 해주시면. 머리가 좋지도 않은데 또라이면 큰일입니다. 왜안 큰일이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수직 운동이 자유낙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도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리는 운동이요. 다시 말해서 한번 힘을 탁 줘서 위로 올리게 되면 물체는 준 힘밖에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얘가 탕 주고 올라갔잖아요. 처음 속도가 갖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계속 누가 당겨요? 올라가지 못하게. 중력. 그렇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일정하게 줄 거야. 아, 예. 그지? 일정하게 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정지하겠지. 꼭대기 가서. 예.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떨어져요. 이땐 속도가. 떨어져요. 그러지. 그래서 연직 상방 운동은 조건이 있어. 조건. 여기도 조건이. 처음 속도가 0은 아니야. 올리다 보니까. 하지만 공기와의 마찰은 무시. 여기서도 우리가 가속도를 뭐로 잡는다? 가속도는 마이너스 이렇게 잡는다는 거지. 왜? 가속도는 힘과 비례하니까. 힘이 마이너스에 운동 방향과 반대라니까. 힘의 방향과 누가 반대라고? 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최고점에 가서 정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운동과 힘이 일치하는 자유낙하처럼 떨어진단 말이야. 예. 이걸 하나로 다 그린 게 이 그래프야. 시간과 속도인데 여기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다. 속도가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요? 네.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너 누워서 침 뱉어봐요. 플러스가 어디예요? 위죠? 예. 근데 침이 떨어지면 마이너스죠. 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속도는 운동 방향이에요. 예. 그럼 이 시간대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저기. 이게 뭐예요? 속도가 0이면 정지죠. 예. 그 최고점이 된 거죠. 오. 그리고 다시 떨어지게 되면
속도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늘어난다. 마이너스로 작아지, 이렇게 대수적인 말을 쓰면 안 되죠. 우리는 숫자만 크기잖아요. 마이너스는 방향이고. 예. 그러니까 0을 지나면 속도가 느는 거죠. 왜 0일 때까지 속도가 감소했다고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이 기울기, 가속도가. 힘이 마이너스라고. 여긴 속도는 플러스인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은 속도는 플러스인데, 힘이 마이너스라 자꾸 속도 크기가 주는 거야. 근데 이거 이후에는 속도도 마이너스죠, 힘도 마이너스죠,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대가 바로 최고점으로 높이 올라간 시간대예요. 이게 연직 상방운동의 그래프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 두 개를 꼭 이해해요. 자, 지금 내가 보여준 그래프는 뭡니까? 제가 보여준 그래프 자체는, 이 그래프 자체는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딸랑 하나 있을 때 서로 일직선 선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운동이,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본 운동은 운동 방향이 바뀌고, 아까 저 자유낙하는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얘는 운동 방향 바뀌었죠. 크기도 바뀌죠. 운동 방향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는 운동. 근데 수시로 바뀌지 않거든요. 계속 운동 방향 희망이 반대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일치하고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곡선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포물선 운동을. 어려운 거예요. 포물선 운동을 배우는데, 이걸 배울 때는 힘이 무엇이고 그쪽 방향으로 속도는 무조건 늘어나고, 그 힘의 방향이 아닌 쪽에도 속도가 있다면 그 속도는 힘을 받지 않은 애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물체가 속도가 존재하는데 그 방향으로 힘이 없다면 무슨 운동? 등속 운동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배울 겁니다. 다시. 자, 직선 운동을 봤는데 이제 이 운동을 보겠어. 이게 연직 상방 운동에 우리는 여지껏 뭐만 봤어? 수직 방향 운동만 봤잖아. 떨어지는 거와 올라가는 거. 여기에 얘가 더해지는 거야. 두 방향이 더해지지. 이러면 벡터의 합이라고 그래,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화살표가 두 개 있으면 같은 작용점을 가지고 합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이랬다면 합이 뭐야? 이게 합이지. 이래서 요만큼의 힘을 낸다는 거지. 값을 갖는다. 이게 벡터의 합이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야. 잡아서 얘는 이런 값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운동이라면 이 물체는 운동 방향과 크기가 이렇게 변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 이 벡터의 합이야. 포사체 운동은 뭐냐면 어떤 지표선상에 있어, 물체가. 포를 쏜다는 얘기거든. 뭐를 쏜다고? 오. 자동차. 옛날 포. 뻥뚫렸다, 옛날 포! 요즘 포가 아니라 옛날 포. 자, 포탄을 빵 쏴. 포탄이 날아가. 돼서? 네. 이때 포탄의 속도라는 게 존재할 거야. 이게 근데 이 속도가, 이게 포탄이 이렇게 퉁 하고 날아가겠지. 이렇게 퉁 하고, 그치? 네. 근데 이 속도는 누구 속도가 있고,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고, 무슨 방향의 속도가 있다? 수직 방향의 속도가 있는데, 그들의 합으로 나타난 값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알았어? 그럼 포탄이 요 정도 가 있겠지. 그 다음 잘 봐. 중력은 수직 방향이지. 네. 그럼 어떤 색깔이 그 힘에 영향을 받을까? 노란색, 빨간색 중에? 주황색. 빨간색이라고 하자고! 빨간색. 빨간색이 줄까, 늘까? 줄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 포탄이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날아갈 거거든. 이런 식으로. 얘는 절대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
얘는 수평 방향은. 예. 왜 이쪽 방에 힘이 없으니까. 근데 얘가 줄어드는 거죠. 힘이 이렇게. 속도가. 그래서 둘의 합. 그래서 포탄은 여기에 있을 거야. 그러다가 맨 꼭대기에 올라갔어. 그럼 빨간색이 0이 될 수 있잖아. 예. 하지만 노란색은 일정이. 그대로 있잖아. 네. 그럼 포탄이 여기까지 와. 됐어? 예.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할까, 이제? 올라간 놈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 내려오게 돼 있지? 그때는 또 힘과 일치하잖아. 예. 빨간색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근데 노란색은 어떠니? 일정이. 일정하지. 그래서 이 포탄은 그들의 합, 요 위치로 오는 거야, 포탄이. 얘하고 얘가 위치가 똑같은 거지, 지금.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빨간 색깔은 더 빨라지겠지. 예. 노란 색깔은 그대로 있고. 그지? 그래서 이 포탄은 여기에 오는 거야. 이 포탄과 이 포탄과 똑같지. 이게 포사체 운동이야. 이해 갔어? 예. 너희들은 요거만 배우는 거야. 요거만.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 안 배우는 거야. 주는 건 안 배우고 늘어나는 것만 배우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잘 봐. 이 포사체 운동에서 중요한 게 이거야. 두 개야. 자,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높이 H라고 할 수 있고. 이 포탄이 가서 떨어지겠지. 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놓는다면, 봐. H는 어떤 색깔과 연관이 있을까? 주황, 빨간색. 그렇지. 그 다음에 저 S는 노란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봐라. 실제로 영향을 받는 건 빨간 색깔이잖아. 예. 그래서 이 쏘는 각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 조절을 하게 되면 날아가는 길이가 조절이 돼. 높이를 조절하면. 이걸 복각이라고 그래. 복각. 지구과학을 나중에 배우면, 복각을 배우거든. 위아래 수직 높이 상하. 그러니까 90도가 최대야. 90도. 이걸 조절하면. 그래서 너희들 몇 도로 던졌을 때 제일 멀리 간다고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 45도라고 하잖아. 이런 쪽으로 45도로 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포를 쏠 때 봐라. 포탄은 우리 군이 전진할 수 있게 상대방한테 쏴주는 거잖아. 예. 자, 포탄의 작약이라는 게 있어. 포탄 뒤에 있는 폭약은 힘이 똑같아. 폭발하는 힘은. 네. 그지? 그러면 가까운 적에게 포격을 가할 때는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높여야 되겠지. 왜 높여요? 높여야 뽕 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죠. 그래야 가까이 떨어져. 그렇지. 가까운 데 떨어뜨리려면. 그 다음 멀리 쏘려면 얘를 각도를 누워야 되겠지. 예. 그래서 일직선 쏘면 우리 편 덩어리가 다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 포탄을 쏘고 사각이, 우리가 평각 사각이 있거든. 이 좌로도 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복각, 사각, 평각 해가지고 조절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포병들이 훈련을 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자고. 어떤 색깔이 지금 어디 방향의 속도가 변하느냐는 거야. 무조건 니들이 보는 건 수직 방향의 속도만 변해. 그리고 우리는 어디만 배운다 그랬어? 요만큼만 배운다 했잖아. 그냥 저 위에서 떨어뜨리는 운동 이것만 배운다 했잖아. 예. 반만.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만에 하나 높이에서 어떤 높이에서 물체를 던지잖아. 이렇게 수평으로 던지잖아. 그러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에 떨어지는 시간이나 자연낙하시키는 떨어지는 물체의 시간이나 동일하다는 걸 니들이 알 수 있어. 왜? 어차피 모든 물체는 공간상에서 9.8m/s제곱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 비스듬히 던진 지구 표면에서의 운동을 보게 될 거야. 중력에 의한 무슨 운동? 지구 표면의 운동을 보면
자, 이 운동을 할 때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 봐. 이런 바닥의 높이에서 던질 거야. 이 높이는 h라고 할 수 있고, 알겠어? 여기서 만약에 물체를 수직으로 떨어뜨리잖아? 그지? 수직으로 떨어뜨릴 경우 처음엔 속도가 이렇다고 치자. 동일한 시간, 조건이 이거야. 공기 마찰은 어떻게 하고 무시를 해야 되고, 맞지? 중력가속도 g는 얼마다? 9.8 이건 모든 물체가 이렇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 알겠지? 그럼 1초 후에 여기 물체는 속도가 얼마라고? 9.8이겠죠. 그럼 2초 후면 이렇게 되겠죠. 네. 얘는 얼마일까요? 19.6. 그 다음에 3초 후면 29점. 선생님 20. 그죠? 29.4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ES 지금 총 몇 초 흘렀어요? 3초.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다는 겁니다.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얘를 나타내면 이렇다는 거죠. 총 세구간 3초고요. 얼마? 29.4m/s예요. 그러면 얘가 누구냐? 이게 높이란 얘기예요. 얘가 떨어진 높이. 이해 갔어요? 두 개 곱해. 잘 보세요. 이 면적 어떻게 보는지 평균 구했잖아. 네. 이렇게요. 이게 높이입니다. 자, 그럼 9.8보다도 그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얘를 9.8로 안 주고 가끔 이렇게도 줍니다. 약 10m/s 제곱으로. 그럼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지만 계산이 좀 더 쉽겠죠. 예. 3초 때 얼마란 얘기예요, 속도가? 30 30이란 얘기예요, 속도가. 그럼 평균 얼마예요, 평균? 15 15. 이게 평균이죠? 예. 거기다가 3초. 얘는 몇 미터? 45 아, 얘 높이는 지금 45구나. 자, 근데 비스듬히 던집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속도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던진 지점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거기서 떨어지느냐가 결정돼요. 어차피 여러분, 이 노란색을 아무리 우리가 변화를 주더라도 몇 초 후면 떨어진다? 3초 후면 떨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알겠어요? 그럼 노란색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한 건 3초잖아요? 네. 얼마든 간에 3초면 얘의 여정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이렇게 줬어요. 처음 속도. 그럼 계속 10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몇 미터 이동해요? 총? 30. 이 커요. 이게 뭐냐? S예요. 이게 S라고. 떨어지는 거리.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 간 물체가 여기 탁 던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만큼의 속도, 여기서는 이만큼의 둘이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얼마예요? 계속. 10이죠? 예. 얘는 19.6이든지 아니면 20이든지 나오겠죠. 네. 그럼 얘들의 합은 또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가면 어차피 수평 속도는 계속 10이죠. 근데 수직 속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 물체는 여기에 떨어진다. 결국 얘는 무슨 운동한다는 거야? 포물선 운동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파란 색깔이 이 물체의 실질적인 운동 방향이고 크기예요. 그럼 얘는 매 초마다 방향과 크기가 바뀌는 운동인 거예요. 알았어요? 예. 매 초마다 바뀌어요. 연직, 하강, 수직, 낙하, 자유 낙하 운동은 어때요? 방향은 일정했잖아요. 크기는 매 초 바뀌었지만.
얘는 방향도 바뀌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문제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자, 똑같은 높이에 있는데 여기는 던질 거고요. 얘는 그냥 떨어뜨릴 거라고. 알았니? 이해 가니? 자, V만큼 던졌더니 여기서 만났대요. 여기서 충돌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떨어져서 만났고 얘는 수직으로 떨어져 만난 거야. 둘이 동시에 떨어지니까. 좀 더 일찍 만나게 하려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수평 속도를 키우면 돼요. 수평 속도를 빠르게 던지면 일찍 만나요. 이해 갔어요? 네. 일찍 만난다고. 그럼 더 키우면 더 일찍 만나겠지? 예. 엄청 키우면 던지라고 할 때 때릴 수 있어요. 그냥. 이해 가요? 예.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자, 뉴턴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 수평선이 영원히 수평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보통 정확하게 실사로 말하면 이 수평면이 8km 정도 가면 굽어요. 그게 7.9 정도 되거든요. 7.9km 정도 되면은요, 가서 약간 기울어요, 지구가. 그렇게 계산이 되어진 게 지구의 지오이드예요. 둥그란 지오이드 지표면. 그러면 적어도 얘의 속도를 얼만큼의 속도로 던지면 얘는 진짜 째깍 했을 때 얼만큼의 거리를 가면 얘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속도가 되느냐가 나와요. 알았어요? 예. 왜 여기처럼 던지면 엄청나게 수평으로 날아가는 속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봐. 초당 얼마의 속도로 던졌어. 그 얘가 이제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지표면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속도로 계속 가는 거지. 그러다 떨어지만 하면 또 지표면이 나오고. 그게 달이 지구를 도는 원리예요. 달은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 떨어져요. 중력이 작용하니까. 근데 영원히 안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원운동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속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이 정도 되더라는 거야. 초당 7.9km요. 이걸 과학 물리학자들은 제1우주속도라고 해요. 인공위성 속도예요. 근데 지표는 공기마찰을 무시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무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버려요. 왜? 12km 안에 공기의 90% 이상이 있기 때문에요. 다 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표 부근에서 이런 속도를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10권 이상. 알았니? 그러니까 80km 이상이 10권이거든요. 300에서 400km. 거기까지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요. 그럼 이 정도 속도를 내도 안 타요. 마찰이 없으니까. 오. 그게 인공위성의 궤도 고도예요. 거기가. 300에서 400이. 알겠습니까? 거기서 이 속도로 지구를 도는 거예요. 애들이. 알겠니? 그게 인공위성의 높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문제를 풀 때 보시면 누구든 조건을 준다는 겁니다. 수직의 속도는 암암리에 너희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 중력가스를 출제자가 9.8로 줬는지 10으로 줬는지 10으로 주면 빵꾸로 웃으면 되고 9.8 주면 조금만 웃으면 돼요. 알았어요? 계산하기가 불편하잖아. 9.8이. 그 다음 수평 속도를 줬다. 그러면 이건 정보를 다 준 겁니다. 예를 들어 봐봐요. 10m/s인데 여러분 얘가 2초 후에 떨어진대요. 그럼 문제가 다 풀린 거라니까. 여러분 10m/s로 2초 동안 움직이면 몇 미터 멀리 날아가요? 20. 그렇죠. 그럼 그 정보는 2초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10m/s 제곱의 문제로 나왔다면 2초에 20이잖아요. 평균은 10이고 곱하기 하면 이 10m의 높이는 이렇게 금방 나와요. 문제가. 이해 갔어요? 네. 그런데 다른 학교 시험을 낸 거 보니까 그런 문제를 내야 재밌는데 자유낙하만 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체를 여기서 떨어뜨려요.
얘를 여기서 요 높이 h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어떤 애는 요 높이 h 프라임에서 떨어뜨려요. a는 여기서 b는 여기서. 근데 동시에 떨어졌대요. 얘 높이 구해라. 뭐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놓고 여기 놨는데 동시에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동시에 떨어지려면요 뭐가 같으면 돼요? 시간이 같으면 됐죠? 근데 생각해봐요. 이 문제가 맞는 문제인지. 얘랑 과속도가 달라요. 이렇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동일한 시간에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같다? 시간이 같다 그러면 이거 훨씬 빨리 떨어져야 돼요. 속도가 빠르게. 이런 문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왜요? 어차피 떨어지는 물체는 모두 9.8이나 혹은 10으로 같으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얘를 떨어뜨렸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얘를 떨어뜨렸더니 동시에 떨어지게. 이런 문제는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떨어지는데 1초 걸린 거죠. 알았습니까? 1초 걸렸다면 얘가 떨어질 때 얘랑 높이가 같을 때 어떤 시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렵죠. 공식적인 유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죠. 왜? 어느 높이에서 떨어지든 모두 이 그래프 안에 손바닥이에요. 붙여놓은 손바닥. 저 그래프 안에 있어요. 만약에 1초에 떨어졌다 그러면 1초 10이에요. 뻔해요. 알았어요? 저희는 4초에, 높은 높이에서 4초에 떨어져서 4초 40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 갖고 그래프 면적 찾으면 돼요. 면적이 뭐예요? 이동거리니까. 지금 얘들한테는 높이겠죠? 알았습니까? 저 두 그래프만 제대로 활용하면 문제는 어렵지 않다. 여러분 121쪽에 가서 구슬을 한번 볼까요? 구슬이 빨간 구슬, 노란 구슬, 파란 구슬을 던질 거야. 그지? 네. 수평으로 던졌더니 이제 질문이야. 어느 높이에서 떨어뜨렸냐? 같은 높이잖아 얘들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무조건 높이가 같으면 얘들아 이렇게 높이가 같잖아? 높이가 같은 데서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다 동시 떨어집니다. 무조건. 보세요. 노란색이 이렇게 떨어졌고 노란색이 빨간색이 이렇게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얘기는 가만히 보시면 거리 차이지 높이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높이가 똑같아요. 그렇죠? 네. 수평 방향으로. 그럼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지금 수평 속도가 파란색이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건 똑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왜 파란색이 멀리 가서 떨어졌다고? 처음 속도, 수평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저걸 계속 키우면 한 바퀴 돌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밑에 뉴턴의 사고실험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뉴턴 사고실험을 보면 여러분 거기에 빨간 공을 떨어뜨리잖아? 그지? 그러면 1번하고 2번 보이지? 네. 자 1번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어떻게 던졌어요? 세게 던진다. 이거 수평 방향 속도를 키우는 거거든? 네. 그럴수록 멀리가 떨어지지. 조건은 이거 하나야.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멀리 가서 떨어지자면 동시에 떨어져. 근데 2번은 어떤 특정 속력, 그게 무슨 속도? 제일 우주 속도에 도달하면 안 떨어지고 돈다고. 알겠어? 그걸 제일 우주 속도라고 한다고. 그럼 선생님 7.9보다 7.9km/s보다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네. 더 세게 돌아요. 문제는 이게 한계에 다다르잖아요. 센데 봐봐요. 좀 더 센 속도로 넣으면 이렇게 도는 속도가 조금 이렇게 원이 커지겠죠. 이렇게 원이 좀 커지겠죠. 빨리 세게 던졌으니까. 네. 그러다가 12.34 정도 되면 초당 벗어나요. 지구를.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요. 그게 제2 우주 속도고 우주선 발사 속도예요. 그게. 저 먼 외계로 쏘는 거.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거는 방송에 대고 할 얘기가 아니다. 자
여튼 잠시 뜨거워요. 조용히 하세요. 이따 해줄게요. 거기에 보면 달의 운동과 인공위성의 운동은 동일한 운동입니다. 인공위성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제일 우주속도 이상의 속도로 얘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얘들도 떨어지는 거야. 근데 영원히 안 떨어지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운동이잖아요. 원운동. 원운동을 하면 진짜 동그란 원운동을 하잖아요. 이런 운동은 크기는 안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속력이 빠르기는 안 변하는데 뭐가 바뀌어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접선 방향이 방향이거든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속도가 변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직으로 떨어지든 연직 상방으로 올라가든 그 크기가 변했잖아. 크기가. 근데 이건 반대야. 크기는 안 변하는데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 자, 우리가 보는 가속도는 말이야.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 크기가 바뀐 가속도를 많이 봐왔어. 자연학과도 그랬고 연직 상방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이 운동은 그림을 그린 그 그림 그대로 본다면 동그란 원이야. 그러면 속 크기는 똑같아요. 어디든 크기는 똑같은데 접선의 방향만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게 힘을 받는 운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등속 원운동 이렇게 얘기하지만 등속도는 아니거든. 이거 속도 똑같은 거 아닙니다. 속력은 똑같을 수 있죠.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은 계속 바뀌는 이런 운동을 설명할 때, 이 물체가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있는 건데 가속도는 하나를 알고 싶잖아. 그 물체에 들어간다고 감정이입을 해보면 알아요. 모든 물체가 가속도가 있으면 몸이 기울어요. 자,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놀이공원에 가면 중심 딱 놓고 도는 운동 있죠. 막 빙빙빙 도는 거. 예. 막 밖에 야 하고 놀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밖으로 쏠리죠? 네. 그럼 가속도 운동인 거예요. 그건. 크기는 똑같은데 접선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구심력이 작용해서 도는 거 아니에요. 안쪽에서 당겨주는 힘. 그죠? 그래서 쏠린다. 그럼 그런 얘기 하네. 그럼 달에 가면 선생님이 막 한쪽으로 다 쏠려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달에 있는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먼지랑 똑같은 거 같이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계라고 해요. 그런 건. 못 느껴요, 그걸. 뭐, 그럼 지구에서도 막 태양 중심으로 도는데, 이러고 있겠네. 그건 아니죠. 그건 못 느끼고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달의 운동이든, 인공위성 운동이든 가속도 운동입니다. 가속도가 왜 생기죠? 힘이 있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힘이 누구다? 중력이라는 겁니다. 구심력. 아셨습니까? 네. 이런 운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직선상에서 크기만 변하는 운동이 아닌 방향과 크기가 모두 변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비스듬히 던진 물체나 원운동 같은 경우가. 이해가십니까? 예. 넘겨보실까요? 예. 122쪽입니다. 자, 두 개의 발사장치가 있을 거예요. A하고 B. A는 떨어뜨린 거죠. B는 던진 거고요. 수평으로. 예. 이렇게 되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와우. 다만 B는 수평 방향에 속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속도를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하지만 동시에 떨어집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근데 이런 좀 용감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요. 이렇게 던지면 어때요? 저 위로. 그럼 늦게 떨어져요. 당연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늦게 떨어집니다. 더 멀리 나갈 수 있고요. 알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거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이렇게 공을 던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위로 던지고 누가 먼저 떨어져요? 얘가 먼저 떨어지지 당연히. 그랑 똑같은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저 윗방향으로 속도를 던지잖아요. 네. 근데 연직 상방 운동이랑 높이가 똑같잖아요. 얘가 포물선으로 간 게. 그럼 동시에 떨어져요. 그것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쪽이 또 끝났습니다.